네, 오늘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신길 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서울시 16곳의 협의회, 공공재개발직 협의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불과 한 3시간 전에 우리 신길 1구역 내 158-12 또 158-13 이 두 개 건축물을 헐고 신규 빌라를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여러 가지 횡포 이런 사유에 맞서서 저희 신길 1구역 조합원들, 주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며 소송비를 모금하자는 제가 동영상을 찍은 지 불과 3시간 만에 지금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7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거출이 되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이곳에 계신 우리 단톡방에 계신 여러 주민들께서 호응을 해 주셔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700만 원이라는 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후원금을 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단톡방에 여러 우리 회원들께서 여러 우리 법정으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싸워 나가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영등포구나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방법, 신축 빌라 규제권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다 효과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해서 일단은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민원을 제기한 방법 중에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소위 이제 국민신문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민신문고나 또 아까 저는 잘 이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영등포구 신문고라고 있어요. 영등포구 신문고라고 있는데 그 신문고를 통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들어가서 좀 전에 제가 거기다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신길 1구역 내 신축 빌라를 규제해주라 라는 취지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 또 지금 현재 문제점들, 제안들, 기대효과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해 제 동영상을 청취하신 분들은,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해 이미 이런 문제점을 예상을 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거나 지행이 안 된 지역에서 이 신축 빌라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제가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 관계자에게도 지난해 공모가 끝난 이후 올해 3월 29일 날 이제 후보자가 발표됐기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특별히 할 일 없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문제점, 특히 이제 2차 후보지죠. 저희 같이 16곳 정비구에 해지된 지역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어떤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지침들, 세부 시행 지침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전혀 대책 마련에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저희가 이제 저희 신길 1구역처럼 이렇게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 상당수가 지난해 이제 헌집을 다 샀죠, 작년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사고 눈치를 슬슬 보다가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이제 그 빌라를 신축하신 분도 계시고, 철거를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이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법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과연 어떻게 제 아이디어고 제 제안입니다. 정책 제안인데 어떻게 제안을 규제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그건 지난해 정부의 국토부에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국토부의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데 앞당기려면 사실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제 새롭게 밟든지 처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니면은 사실상 부활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 국토부에 얘기했던 부분이 정비구역을 새롭게 받기보다는 기존의 30%를 갖고 30%를 찬성으로 정비구역을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반대로 공공재개발 지역의 경우 30%의 주민 동의만 받으면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할 게 아니라 정비구역이 자동적으로 부활되는 조항을 넣어라. 그런 세부 시스템을 넣어라. 라고 누차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지금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고, 차이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신규 1구역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18, 19, 20, 21, 약 4년,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사이 노후도는 지금 현재 공식적인 정부 발표에서 약 85%, 90%에 달하기 때문에 노후도는 이미 충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답시고 새롭게 모든 절차를 물론 이제 그게 원칙적으로 맞죠. 사실은 정비구역 수립 절차를 새롭게 받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정 지역은 적어도 패스트트랙,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공공재개발 제도를 도입한 만큼 저희 신규 일구역 같은 지역에서는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 것보다는 기존 정비구역을 자동 부활하는 자동 부활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동 부활되느냐? 뭐 요건만 다르겠지만 저는 원래 30%를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왜? 30% 갖고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부 당부에 애초에 요구할 때는 작년에 30%를 갖고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거꾸로 30%를 충족하면 동의하면 자동 부활을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 50% 적어도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이 부활되는 조항 내지는 그 지침을 마련해서 넣으면 됩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신계 1구역 같은 경우 50% 한 달이면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주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이곳 단톡방에 계신 분들만 협조해 주시더라도 빠르면 한 달 내에 아마 또 5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이 부활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보험 계약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효합니다. 보험료를 납부를 못 해가지고 실효를 몇 회차 이상 납부를 못하면 이제 실효가 되는데 그게 이제 2년 내가 이렇게 그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자동 부활 조항이 있어요. 실효했던 보험이 부활된 것처럼 이것도 마치 저희가 2017년도에 해제가 되었지만은 노후도라든지 다른 여타 요소가 재개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지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부활될 수 있게끔 적어도 30에서 50% 동의서를 받으면 정비구역이 바로 부활될 수 있는 조항을 지침을 마련해서 넣으면 아마도 뭐 생길 1구역과 같이 이제 주민들의 협조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달여 만에 정비구역이 바로 지정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전혀 정부나 서울시나 또 영등포 구청이나 전혀 지금 이런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법률 검토를 한다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행법상 도정법에서 지금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땅히 그 핵인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석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규 1구역과 같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좀 저희 선정돼 있죠. 이런 지역은
가령 주민들 30에서 50%, 뭐 맥시멈 50% 정도 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그 동의서가 무슨 동의서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해제할 때는 30% 갖고 해제했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75%를 갖고 조합을 설립했는데 당시 박원순 시장이 해제할 때는 30%만 갖고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내지는 따지면. 그렇지만 이제 뭐 지난 일이고 현행법상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주민들 50%를 동의를 받으면 정비구역이 부활될 수 있게끔 자동 부활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조항을 넣으면 아마도 뭐 그리 길지 않고 올해 뭐 여름이라도 올 5, 6월, 7, 8월이라도 자동 부활돼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영등포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잘 새겨 드시고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서 정책 당국에서 수용해 주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